제 소개, 그러니까 본인 이야기가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강동 구민들이 또 청년들이 본다고 하니까, 저는 이 강동구 그 암사동 528번지에 태어났죠. 태어난 지가 벌써 69년째가 됐네. 예. 그래서 그 관내 뭐 초등학교와 또 관내 뭐 중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은 제가 기계공학을 해서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그 우리나라 그 미사일 핵개발을 70년대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 일을 좀 하다가 대전 그 대덕연구단지에서 근무하다 다시 이 강동으로 오게 된 동기가, 박성직이가 이제 이렇게 태어나서 학과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지역에 이제 이 일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동농협에 들어온 지가 뭐 15년, 16년 차가 돼가는 것 같은데, 이 강동농협은 이 토박이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과거에 이제 1963년도에 우리 강동구가, 그때는 이제 경기도 광주군 9천면이었는데 서울로 편입이 되면서 도시화가 됐지만, 과거에는 이제 여기 아주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부모님들도 이제 농협에 조합원으로 계셨고, 또 저는 이제 그 승계를 받아서 조합원으로 돼 있으면서 우연찮게 강동농협장으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와 보니까 전공하고는 다르게 여기도 이제 많은 조직을 이끌어 가야 하는 자리였는데, 제가 그동안에 그 강동구에서 그 강동구 의회라는 초대, 시작이 되면 초대로 시작될 때 제가 2대 이제 강동구 의회 의장이라는 그 경험과, 그 다음에 그 우리 농협 오기 전에 제가 했던 그 법인 기업 운영 경험, 이런 걸로 해서 이 강동농협을 이제 이끌어 가는 데에 어떤 경험된 중심으로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저번에 효문화 원장님과 사무총장이 강동 우리 농협에 방문하셨을 때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사실 그 강동구 그 상표죠, 트레이드마크를 우리 강동구 의회가 지방자치가 초기에 시작할 때, 제가 나이로는 이제 40살이었을 때인 것 같아. 그때 이제 제가 이 토박이의 그 의원으로 돼 있으니까 이 상표에 대한 그 검증과 그 다음에 지정은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위임을 받아서 제가 이제 그 마크를 선정했는데, 사실 지나고 보니까 참 매우 잘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약 5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제 그 강동구의 상징적인 마크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그런 그 주민들도 많고 그랬는데, 그때 선정 과정에서 볼 것 같으면 그 우리 강동구가 해 뜨는 강동이다, 이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그 해 뜨는 모습에 그 태양이 있었는데, 그 태양의 그 벼슬 모습이 그게 6개가 그 6천년의 역사의 기록을 거기다 그렇게 표시했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6개에 들어있는 그 별표의 모습이 6천년 그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강동구는 아무래도 이 푸른 강동이다 해서 지금 뭐 일자산도 비롯해서 둘레둘레 산이 많지 않습니까? 아차산도 있고, 그래서 그 산 표시로 파랗게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강동구를 거쳐가는 한강물이 있는데, 그 한강물을 한 줄기를 이렇게 표시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 두 줄기가 좀 모양이 낫겠다 한 것이 이제 남한강과 북한강을 합류시킨 것이 이제 한강이기 때문에 그 표시를 넣은 것이 우리 강동구의 상징적으로 됐습니다. 주위에 있는 그 송파구라든가 광진구라든가 그 외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이제 이러는데, 우리 강동구는 전 그 여러 가지의 뜻이 합류된 그 등록 상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아마 우리 강동구의 청년이라든가 구민들은 좀 알고 계신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 강동 농협에 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강동 농협이 해야 할 목적 사업과 내가 여기서 추진할 내용이 뭘까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지금부터 15년 전이니까 2005년 정도 되겠네요. 그 당시 그 미국하고 한국하고 FTA 협상을 하고 있었고 또 중국하고도 FTA 협상을 해야 되는 게 남아있을 때 우리 농업 쪽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이제 농업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자문을 갖다 보니까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앞으로의 그 먹거리 추세는 친환경 유기농으로 가야 된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사실 과거 1950년도, 60년도에서는 그 먹거리가 그냥 자연 생산이 됐었던 거죠. 이 거름으로, 그죠, 인분으로 해서 자랐기 때문에 전혀 그 농산물에 대한 그 잘못된 부분이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 현대화가 되면서 우리 먹거리를 증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증산 목적으로 해서 이제 비료 공장이 생기고 우리 농민들은 농산물을 비료를 이렇게 주어서 증산시키는 데에 열심을 해왔죠.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한 4, 50년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생산된 먹거리를 먹다 보니까 지금은 성인병이 50대 이상은 다 갖고 있다시피 하는 이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암 유발부터 시작해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게 아주 어른들한테는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된 것이 건강치 못했는데 그 원인이 뭘까라는 생각이 바로 먹거리라고 생각을 저희들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먹거리가 친환경 유기농으로 돼야 되겠다 해서 저희는 그 농민들한테 친환경 유기농 생산을 이제 권했는데 이분들은 그동안 재래식으로 해왔고 관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친환경 유기농을 해야 되느냐 이런 반문을 했었고 또 유기농법에 대한 그 상식도 좀 부족했고 그래서 그 농협장으로서는 좀 고민이 돼서 방법이 뭘까 하고 고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잠실대교 수중보 위쪽은 상수도 보호지역입니다. 상수도 보호지역을 우리 그 시민들이 마시게 되어 있는데 이 물을 공해가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그 서울 시민들한테 각 가정마다 톤당 170원씩 이게 띄워놓습니다. 그게 이제 그 수돗물을 보호하기 위한 쪽이죠. 그래서 그게 1년에 서울시에 한 예산이 4, 5천억이 만들어집니다. 그 4, 5천억의 예산이 환경청으로 가면 환경청에서는 환경수계위원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잠실대교 위쪽에 있는 지자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가능한 그 농사 짓는 것을 친환경 유기농으로 해라는 지원 자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양평의 두물머리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 한강 주변에 있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친환경 유기농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잠실대교 그 수중보 위쪽에 해당된다 그러면 강동하고 송파가 해당이 되는데 우리 강동에는 지원 자금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강동구청과 서울시에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좀 난감해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게 환경청으로 넘어가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관여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장으로서 늘 뭐 전에 의정활동한 경험이 있으니까 강력하게 서울시와 얘기를 해보니까 예산을 좀 지원해 준 것이 우리 그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한 가정당 1년에 500만 원씩 지원해서 친환경 유기농으로 하나는 권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이제 생산을 친환경 유기농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게 그 당시 한 90가정에서 그런 농사를 지어서 생산을 했는데 소비가 또 돼야 되잖아요.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2006년도에 서울시 조례를 우리 강동농협에서 만들어서 이 앞으로는 서울 시민들이 먹는
특히 학교 급식에는 친환경 유기농으로 우선 구매해서 소비시켜 줘야 된다는 조례를 제정한 것이 뭐 저만 안 틀리고 통과가 돼서 2006년도부터 서울시 조례가 학교 급식의 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는 되는데 또 이걸 알리는 홍보라든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동내에 이제 상일동에 4,500평의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우리 친환경 체험 교육장을 만들어서 1년에 서울시 어린이들이 6,000명 정도가 와서 직접 보고 그 다음에 사라다도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기도 하는 그런 체험장을 만들어서 약 한 4, 5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6,000명씩이니까 계산하면 많은 인원들이 다녀갔다 이렇게 보시고 그런 쪽에 앞장서서 일한 것이 친환경 유기농에 대한 일을 좀 선도적으로 했지 않았나. 또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농협중앙에서도 이제 제가 전국에 있는 친환경 농업 협의회 회장이 돼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했다고 뭐 산업포장 주고 뭐 대상도 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강동농협을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위치에 장으로 있으면서 자랑이라고 그러면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싶은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정말 강동농협이 전국에 정말 탑이 됐구나 그런 걸 이제 느끼는 것이 최근에 취직하기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새 농협대학에서는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농협대학에 다시 재입학을 시켜서 농협의 정신과 협동 정신을 주입시켜서 이 농협으로 이렇게 취직을 시켜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대학을 입학을 하려면 논술고사를 봐야 돼. 근데 그 논술고사가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근데 그 논술고사가 강남에 있는데 그 논술교사가 강의를 하는 중에 당신들이 이제 농협에 입사하려고 온 거니까 입사하려면 강동농협을 가야 된다. 이렇게 강사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강의 듣던 사람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우리 강동농협이 오길 참 다들 바라는구나. 정말 우리 농협을 인정해 주는구나. 예,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데 사실 이 강동농협에 제가 취임하고 나서 현재 직원들의 자기가 일하는 거에 대한 소득, 어떤 금융 서비스인가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마 지금 가성비가 뭐 서울에서 최고입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최고면 전국의 최고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한 사람당 움직여서 소득을 내는 효율이 제일 높다. 이제 거기에 밑바탕에는 정말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왜 신명나게 일하냐. 후생복지가 상당히 좋은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도 경영을 하는 데는 우리 직원들이 뭔가 이렇게 즐거울 게 뭘까? 신명나는 일이 뭘까? 우리 조합원과 고객들한테 주는 신명나는 일이 뭘까? 이런 건 늘 이제 고민하고 고심하고 또 판단이 되면 그걸 적용을 시켜서 약 한 15년간 해봤는데 뭐 우리 지역사회에다가는 지금 현재 뭐 구청에서도 이제 걷기 대회를 하지만 우리도 이제 고객을 위한 걷기 대회를 선사 유적지 중심에서 선사 유적지 걷기 대회라는 이름하에 걷기 대회를 하면 한 4, 5천 명이 모여서 걷기 대회를 하는데 그날 우리 농협에서는 약 한 1억 한 2천만 원을 들여서 오는 분들한테 아주 신명나게 걸을 수 있도록 그런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선물을 이렇게 제공해서 즐거운 하루 농협의 잔치로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직원들은 사실은 아마 해외를 안 갔다 온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해외를 갔다 오는 것도 그저 그냥 2, 3일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 정도 이상 갔다 오게 해서 유럽, 미주, 뭐 뉴질랜드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 7, 8명 팀을 짜가지고 거긴 위에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이 자기들 스스로 자유여행을 계획하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 티켓팅도 인터넷으로 하고 그럼 인터넷으로 하면 싸걸랑요. 한 6개월 전에 이렇게 하게 되면 싸고 거기 가서 호텔에서 자는 게 아니라 이 모텔 수준에서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철이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쪽 지역을 여행해보는 경험을 하게 해서 보통 이제 그 국회의원이다 뭐 아니면 뭐 이런 분들이 해외 나가는 걸 우리는 언론에서 이거 뭐 잘못된 거라고 했지만 저는 철학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를 자꾸 가봐야 되고 봐야 되고 그래야 뭔가 새로운 거를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자기가 일하는 위치가 어딘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경험을 전 직원들한테 1년에 3차례씩 돌아가면서 지금 코로나로 잠시 쉬었지만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사기라든가 일하는 보람이라든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평생 그 해외 가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근무하는 날 거기 가서 구경한다는 게 그렇게 즐겁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제가 했던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그 고객을 또 함께 일하는 이것을 그 가까운 고객, 멀리 있는 고객, 가까운 고객은 이제 직원 간에 멀리 있는 고객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머리고 아닌 가슴으로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강요했던 것이 이제는 우리 서울 전체에서 CS라는 게 있습니다. 고객들한테 얼마큼 친절한지에 대한 검증을 제3기관에서 와서 해요. 그걸 저희가 14년간 1등을 했어요. 그걸 14년간 1등 하다 보니까 정말 고객들도 즐겁고 또 일하는 사람들도 즐겁고 또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라고 그러면 또 여기에는 정식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도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비정규 쪽 사람들과 여기 일하는 그 대하는 태도 이런 것을 동등하게 전 해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만 나와서 참 일하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자꾸 성장하다 보면 자기 컴플렉스를 느낄 걸 대비해서 그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대학 가는 것도 저희들이 등록금을 다 저희들이 대줍니다. 그래서 보람 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만들어서 또 청경일에도 항상 그런 쪽으로 배려해서 나중에 어떤 자기가 갈 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열어주고 해서 전체 그 직원들이 하나 되는 일을 저는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이렇게 보죠. 그 세월이 지나면서 환경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지금은 환경이 정말 젊은이들이 먼저 취직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 곳이 없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내가 그런 곳까지 이렇게 그러나 어떤 좌절과 실패와 이렇게 벽이 왔을 때에 정말 그 뭔가 고민하고 고심하면은 항상 일은 열리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경험해 보면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걸 정말 이걸 필요한 부분이다 그럴 때는 정말 고심하고 집중하면은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분명히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거를 그러기 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 분명히 길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그걸 고심하고 고민하고 집중하면 틀림없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길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그걸 고심하고 고민하고 집중하면 틀림없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